2부입니다. 2부에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칠판에 이제 분필 부러뜨리는 것도 좀 한도가 있으니까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제 그 T자형에 대한 어떤 개념과 어떤 그 패턴들 그런 걸 보시면서 좀 하실 수 있고요. 야구에서 중심 타자가 있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중심을 좀 잡으시라는 말씀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기회비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맨날 먹으면은 정말 좋죠. 그러나 맨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맨날 먹는다면은 그죠? 이거 뭐 그렇죠, 여러분? 잘 될 때는 먹다가 안 될 때는 손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를 판단을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경험을 쌓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다시 자기가 뽑아서 시장에 참여를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깨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어주시면 기가 막히죠. 아니 저렇게 쉬운 걸 내가 왜 틀리지? 딱 너 풀어봐. 그러면 못 풀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알려주는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만 딱 혼자 하라고 하면 첫 번째 실타래를 뭘로 풀고 들어가서 요소에서 뭐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풀려 들어가는 건데, 그걸 외우고만 있으면 그 요소에서 집어넣어야 될, 뭐 예를 들어서 공식이 있다면 공식이라든가, 그죠? 어떤 그런 것들, 그죠? 그게 이제 막 뒤죽박죽 되면서 답이 틀리는 거죠. 그럼 혼자 죽어라고 하다가 답이 틀렸을 때 선생님이 다시 풀어주시거나 대충 이렇게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요. 근데 거기서 틀렸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눈 딱 감고 있다가 다시 또 그거 하면은 들으면 또 아는데 풀으라고 하면 또 못 풀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뭐든지 배움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자기 스스로 하는데 조금 더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언처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종보기를 생각할 때. 그쵸,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T자형 급소를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T자형 급소는 바로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Why, 그죠? 왜 이거냐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Why? 과매수다 이거죠. 과매수. T자는 과매수다. 과매수기 때문에 T자가 나온 다음 날의 시초가는 저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저가가 나온 상태에서 약간만 흔들려도 과매수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밑으로 흔들림이 크거나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시초가가 나온 상태에서 바로 그냥 위로 쳐버리면 과매수에 대한 그것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아가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짧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뜸을 들이면서 움직이면 종가권에 가면 확 무너지는 수가 나와요. 이런 식의 패턴에서는 그냥 바로 말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방송용으로 좀 그렇지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초장부터 바로 과매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급등을 해 있는 상태에서 간드랑간드랑 거리기 때문에 게임이 바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끌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시기업원에 그거 아시죠? 보합 시세는 무너지는 쪽으로 붙더라. 그렇죠, 여러분? 끌면 무너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첫 상한가라든가 장대양봉 패턴이라든가 양음양 패턴들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끌어도 돼요.
그죠? 옆으로 끌 때 횡보를 하는 것을 상승후 횡보형이라고 하고 이중바닥형 짝꿍댕이 패턴으로 혹은 그냥 궁둥이가 이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중바닥형으로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다시 거래판 실으면서 말아주면 그게 완타치로 꽂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점이 깨지면서 음으로 죽어버리면 바로 중심폭만큼 확 하고 빠지는 거죠. 그러나 중심폭만큼 확 빠져도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봉이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급락의 소지는 작은 겁니다. 그러나 T자는 급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T자가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연속적으로 날아가지 않고 음이 나와버리면 그 자리에서 내리꽂히는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급등을 한 상태에서 T가 보인 다음에 다음날 흔들릴 때 보시면 지난번에 대선 테마주들 이화공영서부터 그쪽 주식들이 연속적으로 날아가다가 제가 야인시대에서 특수건설 상담해 드린 다음날 아침 9시 1, 2분 사이에는 분명히 10% 상한가 언저리에 있었는데 5분 지나니까 하한가로 내리꽂힌 적이 있었죠. 시청이 없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배울 때는, 그죠? 패턴을 배울 때는 항상 Y가 중요한 겁니다. Y가. 왜? 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N자형 끝자락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냐,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상태냐,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오느냐, 아니면 전고점에 부딪히거나 못 미친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추세와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선 처리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이쁜 화면이 자꾸 보여서. 하여튼 여러분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이 패턴, T자형 패턴과 T자의 위치, 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초가의 중요성. T자가 나온 다음에 시초가가 엄청나게 개파락을 해버리면은 거의 내리꽂힙니다. 근데 적당히 빠져나오면은 9시 5분 이전에 갈라집니다. 여기서 방송용으로 이게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지만요. 승부가 납니다. 승부가 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T자 다음에는 다음날이 중요한데요. 이 다음날 지속형의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죽어나갑니다. 최근에 제가 대표 샘플링을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쵸 여러분? 유성금속이라는 종목서부터 이제 어떤 샘플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쫙 올라가다가 그게 나왔는데 다음날 흔들렸습니다. 매도입니다. 그랬더니 또 갔나 모르겠는데요. 아마 상한가 쳤겠죠? 억울할 거 없다 이겁니다. 억울할 거 없다. 그죠?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억울할 거 없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 가더라도 다시 만들어질 때 붙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쪽을 붙어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장대양봉 급소 패턴 다시 찾아야죠. 왜 그걸 합니까? 그죠? 걔네들은 빠지면 이렇게 무섭게 빠지는데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그죠? 쭉 올라간 다음에는 조정을 받고 다시 갈 때는 거래를 말려놓고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쓰면서 다시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양음량이 나오고 기본이에요. 양음량이 나온 상태에서 장대양봉 급소 패턴으로 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T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투 조심. 그죠? 바로 요것이 예외 패턴입니다. 이미 얘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는 과정에서 양음량이 나왔고 또다시 양음량이 나오면서 점으로 날려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T자가 나왔습니다. 매도입니다. 그러나 요 예외 패턴은 거래량 급등의 어떤 그 상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같다라는 표현을 쓰겠지만은 여기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한의 50% 이상은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보시면 시초가가 저가가 돼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상투 터지고 여기까지 빠지는 데는 2, 3일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 게 여기까지 올라갔어도 억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한가 두 방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폭락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매 키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30분 기준 양봉 이탈 시 상투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T자형 과매수로 올라갔던 주식이
30분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 30분 차트에서 기준 양봉이 하나가 서 있을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캔들 하나가 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상태에서 여기서 떠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요게 깨져버리면은 이건 그냥 끝장난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 30분 차트에서 20일선 이탈시 이것도 상투겠죠. 분봉을 띄워놓으시면 5분봉과 30분 봉을 주로 보는데요. 5분 봉에서 21선이 이탈을 하더라도 30분 봉에서는 21선이 빨아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T자가 아닌 겁니다. 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죠? 이건 T자가 아니고요. 그냥 장대 양봉 급소 패턴에서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T자형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30분에 21선하고 현재 위치하고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자형 애들 매도할 때는 5분 차트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0분 차트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면 이건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빠질 때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제가 뭐 여기서 급락하는 주식을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10,000원, 20,000원대에서 80,000원, 90,000원까지 갔다가 30,000원, 20,000원까지, 30,000원대까지 죽여버리고 어제 이제 모양 만들어 놓고 어제 상한가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과매도. 그러나 그거는 패턴이 아닌 겁니다. 수급과 어떤 심리에 의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T자형 패턴으로 그죠? 만들어 놓고 오늘 다시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매너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 T는 추세 유지나 최고점의 T는 상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자세 자체가 T자형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작전주에 그게 걸려가지고 최고점에서 수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유모모 I라는 종목. 그게 처음에 역배열해서 올라갈 때 제가 키움증권 시절에 그 밑바닥에서 시작할 때 그걸 제가 이 T자형 연속상한가 패턴 역배열해서 눌러놓고 갈 때 T자가 연속적으로 3개가 나오면서 말아주고 가면 엄청나게 그거 아마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T자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상투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최고점에서 상투는 일단 상투권을 의심하시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T에서 전략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갭으로 날아가기보다는 약간 약하게 나오거든요. 갭이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5분, 10분 사이에 승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T자가 길게 나오면 일단 전부 매도해버렸다가 다음날 그걸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지 말고 보고 있다가 시초가 나온 다음에 위로 튀면 그냥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 시초가 깨질 때 손절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있으면 5분, 10분이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가다가 시초가가 깨져버리면 눈 감고 팔아버리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버리면요. 1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그 고점에서 최소한 반토막 가까이가 나와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0개 중에 8개는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T자가 그렇게 나오고 단기 고점 상투권에서 T자가 만들어진 다음 날부터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다시 따블 갔는지 아니면 가는 척 하다가 내가 판 가격 대비해서도 30에서 50%까지 빠져 있는지 2, 3주 지난 다음에 보시면 여림은 8개는 아마 그렇게 죽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냐면 더 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요. 욕심을. 그러다가 먹은 거 다 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자우 개파락 시가는 상투의 최고점이다. 이거 제가 가끔가다 야인시대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쫙 빨아 올라간 상태에서 T자가 나왔는데 다음날 시초가가 개파락인데 개파락이 큽니다. 이건 여지 없습니다. 그 다음 점상한가 갔던 주식이 요건 이제 화면이 좀 점상한가 갔던 주식이 다음날 시초가가 약하면 여지없이 죽어 내려가거나 상한가를 설령 가더라도 종가상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하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올라가면서 장 쪽에 웨이브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긴 웨이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척 하다가 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치거나 급등을 하더라도 그냥 초반부터 점으로 가면 많이 못 가요. 만들면서 갈 때 크게 가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떤 요소에서는 조금만 사주면 그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만 그 주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주식을 보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만 이뻐지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사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가 빠져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움직일 때 약간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면서 단기적인 트렌드가 깨지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팔지 않아도 폭락하죠. 그건 또 다른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는 죽어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다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폭등하고 그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얘가 갈 수 있느냐 죽느냐 이걸 판단해서 미리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취매.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다 확인하고 그 타이밍에서 따라가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 의한 완벽한 매매 타이밍.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 의한 완벽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떤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개만 뚫어지게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목을 뽑은 주식이 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 계좌에는 그 내 종목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Why? WHY. 나는 A라는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B, C, D가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A라는 주식을 이미 사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A가 움직임이 지저분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B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려면 A를 팔아버리고 B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낮게 팔고 더 높게 쫓아가기 때문에 먹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자기가 매매할 주식을 꼭 한두 개, 두세 개를 미리 찾아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옆에 있는 주식이 날아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들, 이런 게 참 좋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상한가 친 주식이 다음 날도 약간 갭이 나와서, 자, 여러분, 자, 장대양봉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간 갭이 나와서 뭐 요런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작아지면서 점점 요게 좀 작아지면서 하다가 거의 T자 수준으로 가다가 요게 짧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점으로 갈 때 이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천하제일의 최고의 종목이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쵸 여러분? 이렇게 좀 웨이브가 좀 생기면서 또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좀 그렇죠?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패턴을 연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선수 교육 시켜주는 애들한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선수들은 패턴으로 주식을 뽑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본능적으로 거래량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뽑을 때는 패턴을 갖고 뽑지만 아무리 패턴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어떤 거래량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예쁘지가 않으면 건드리지를 않아요. 반대로 어제 뽑을 때 패턴이 약간 좀 애매했는데 다음날 거래량적인 측면이 멋들어지면 오히려 그쪽을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외우라고 합니다. 패턴으로 뽑아서 거래량 갖고 매매를 하되 본능적으로 대응하라. 본능적으로. 본능.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이 물건이고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당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고
약간 조정권에 있는 위치라든가 어떤 모양이 안 만들어져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라. 죽지 않았다면 간다. 이겁니다. 바로 야구나 어떤 스포츠나 그런 거 아닙니까? 콜로라도 로키스가 월드 시리즈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 팀이 후반기에 저 밑에 있었는데 14경기 중에 13경기를 이겨갖고 샌디에고하고 똑같이 동률 만들어 놓고 다시 게임한 거예요. 그것도 비겼다가 연장전 갔을 때 8대6으로 지다가 9대8로 역전시켰나요? 그 연장에서. 그쵸, 여러분? 주식이 그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강하게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벌 수 있을 때 벌어라. 그러나 벌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억울해하지 말아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목입니다. 수익을 내려면 배워야 산다. 초보가 고수되는 지름길 여기에 있습니다.